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정말 저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결국은 국민 세금이죠. 네. 팀 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진행을 맡은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종편계 조용필, 이 패널계의 나훈아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대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정치와 특히 이제 대선에 대한 게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논설위원께 저희 그 신동아의 정혜연 기자가 선배를 만나면 하나를 좀 꼭 물어봐 달라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배가 이게 86세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86세대가 처음 정치 전면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의 어떤 이제 기대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한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386으로 시작해서 486을 지나 지금 586까지 일컬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86세대가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시대적 소명을 잘 해왔다라고 평가하시는지. 그럼 뭐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이제 86세대라고 하면 이제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주로 민주화에 이제 선봉에 섰던 세대들을 우리가 주로 86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대들이 9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되기도 하고 지금은 뭐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 또 장관 아주 뭐 핵심적인 위치에 다 있는 것이죠. 저도 같은 86세대의 출발점입니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왜 그동안 국민들이 그 기대를 많이 걸었던 86세대에게 실망감을 갖췄을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일단 좀 무능하다는 거겠죠. 가장 큰 문제는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정치권에 들어간 86세대를 보면 그 행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일반 회사나 이런 데 취직을 이제 하지 않고 바로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운동을 하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양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학생운동 때 생각했던 그 단편적인 생각이 실제로 이제 이 시민사회운동으로 가면서 고정되어 있었고 그게 정치권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착화되었던. 왜냐하면 저도 이 기자 생활 해보니까요.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복잡하죠. 네, 복잡하고 또 다 각자 영역에 있어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있으면 고용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 또 봐야 되는데 세상에 노동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실제로 정치의 영역에서 그것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전체 이 복잡다단한 사회 형상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다는 그런 하나의 단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사회관계가 굉장히 그 아주 협소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를 텔레토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일 아침에 같이 모여서 놀다가 또 집에 갔다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놉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어떤 뭐 이념, 그다음에 똑같은 화제 이런 것들만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우리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다양한 부류가 많잖아요. 기업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동하시는 분들, 시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CEO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경험이 너무 일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장관이 되고 비서실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졌던 경험치와 실제 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상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생기고 단적인 예가 이제 그 최저임금 1만 원 문제예요. 이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은 정의다.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주장은 뭐냐면 1만 원 안 받고 심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과연 1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월급을 줄 때 그게 자기 돈으로 착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있어야지만이 그 1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는 사람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받는 사람 입장만 이게 정의니까 당연히 줘야 돼 라는 그런 이제 있었고 실제로 그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로 돌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운동 시절에는 이제 민주 대 반민주라는 어떤 이제 거대 전선을 놓고 그 악을 이제 뭐 극복하겠다. 이제 이런 데는 선봉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훨씬 복잡해진 사회 현상을 조금 이해하고 그것과 어떤 화합을 이뤘어야 되는데 여전히 좀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져서 좀 무능하게 비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권의 586 그룹들이 당대표, 원내대표, 지금 뭐 중진들 다 같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들의 이 인맥이나 그들의 어떤 인적인 교류를 보면 굉장히 협소화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해봐도 잘 30년 전에 그들과 대화했던 것과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근데 문제는 한쪽 사람만 보고 지지층만 보고, 왜냐하면 또 지지층들이 당선시켜 줍니다. 각 지역구에서 대의원들을 형성해서 당선시켜 주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면 또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3선을 해도 4선을 해도 전혀 발전이 없는 거죠.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86세대 어떤 진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결국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86세대가 지금 상황에서 학습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저는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정말 이 윗물은 아랫물이 밀어내듯이 저는 이 변화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강의 뒷물이 네, 밀어내듯이. 그렇죠. 결국 뭐냐면 이 책임 정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세대든지 어떤 정치인이든지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완수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권도 교체가 되고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70대, 80대가 돼도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련한 경험이나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각, 발전하는 것들이 새로운 피가 유입돼야 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저는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해서 86세대를 대거 발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치가 달라진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변화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M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그들이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또 지금 만들어 놓은 데 대한 피해를 또 그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결국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정치 세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방선거나 등등 총선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세대들이 도전을 하면서 또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86세대가 이제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86세대와 이 후속 세대의 어떤 이 세대 간 어떤 주도권 다툼, 이것도 앞으로 정치와 선거를 지켜보시는 이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MZ세대, 이 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동아의 막내 기자 이현준 기자의 질문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지역주의가,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정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 대표를 할 때 이 영남 쪽에서 받은 지지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호남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박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노골화된 게 이제 저는 그 광주 민주화 이 진압 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 민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정당의 주축 세력이 실제로 이제 이 영남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민정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자신의 정치 기반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감정 정서들을 굉장히 부추긴 측면들이 있어요. 당시에 사실 민정당의 주축 세력이 전부 다 영남 지역, 더군다나 이제 경북 지역. 왜냐하면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대구공고 나왔습니다. 그다음 노태우 전 대통령 경북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핵심 세력들이 전부 다 경북고 선후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제가 민정당을 처음으로 출입했었는데 그때 출입할 때 보면 다 당뇨와 이런 사람들이 다 형님 아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동문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정당에 들어가면 일단 사투리가 기본이죠. 거기서는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형님 밥 먹습니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오히려 서울 말을 쓰거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말을 쓰면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 때 출입할 때 기자로 갔었거든요. 거기 출입 기자들이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딱 경상도 출신이 2명 있었습니다.
거기 또 다 호남 출신이에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 정도로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지역적인 정서가 심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은 또 그걸 이용한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그걸 강화해야지만이 실제 자기가 어떤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런 것이 있었고, 그게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삼김 시대가 사실은 지역 감정을 가장 크게 부추겼죠. 가장 뭐 악용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따라서 대구에 가서 유세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 그때 정말 저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천중들이 돌을 막 던지는 바람에 있었고, 또 광주 내려가면 광주는 아예 이쪽 지금의 이제 보수 계열 정당 갈 수가 없었어요. 집회 자체를 못 합니다. 그게 점점 더 악화가 되어 오다가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게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영남 쪽에 아무래도 공장들이 많고, 원래 우리나라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은 그때 당시 우리가 배고픔을 극복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곡창지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호남 지역이었어요. 그럼 호남 지역의 어떤 이런 쌀 생산이나 이런 곡창지대를 이용을 하고, 영남 지역은요 사실은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남 지역은 공장들을 많이 쓰고, 또 부산이 이제 일본과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남 쪽은 아무래도 공장이 많이 들어섰고, 호남 쪽은 아무래도 이제 농업 생산 이쪽을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산업적인 측면이 지역 정서로 옮겨오면서 정치권에 그대로 지역 정서 악화가 된 거거든요. 2002년 대선 때는 부산 출신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호남에서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하면서 이제 뭐 지역 구도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이 있어요. 반드시 대통령 후보는 PK 출신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여권의 전략이 뭐냐면 TK와 PK를 갈라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에서는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K와 호남을 결합해야지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이번 대선 뭐 지금은 이제 후보가 정해졌습니다만은 원래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를 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PK 출신이거든요. PK 출신의 진보 진영 후보, 이거는 필승 카드예요. 그렇게 되면 TK와 PK는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PK는 호남과 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공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이 특이한 것이 역대 지역구도하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후보들이 좀 선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는 호남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마 그렇게 많은 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볼 때는 지방선거, 총선 등을 겨냥하다 본다면 지금의 어떤 들이는 공이 결국 이제 호남 쪽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볼 때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TK 후보잖아요. 그럼 저는 일정 정도 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주당도 이제는 TK 쪽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아까 MZ세대들 이야기 하셨는데, MZ세대들은 이 지역 정서에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별로 또 그리고 그런 기억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대가 점점 더 발달할수록 지역 정서는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80년의 기억이 없던 세대가 이제 점점 더 등장하면서 지역 정서는 옅어지지 않겠는가.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를 선택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다고 그 이 의원께서는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근데 물론 뭐 코미디언 출신하고 이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가 가진 리더십, 이게 자체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느냐. 우리는 그거는 뭐 그리스의 파판드레오 정권이라든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5년 단임이라도 그 5년 동안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 때문에 국가의 어떤 성장이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다음 정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탄핵 사태 등등을 겪으면서 이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좀 더 이제 넓은 시각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할 것이다. 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꾸 뭘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해준다는 게 자기 돈도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 세금이죠. 근데 그게 또 과연 앞으로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국가 전략자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이제 관점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세력을 볼 겁니다. 그 세력이 얼마만큼 어떤 면에서 이 국가의 경영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력인지, 이런 부분을 일단 봐야 될 것이고요. 이제는요, 이제 삼김 씨와처럼
탁월한 어떤 개인이 탄생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네.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가자 뭐 등등의 논의도 있지만 네. 정말 탁월한 개인이 없다라면 어떤 탁월한 집단, 팀. 그 어떤 조금 더 우월적인 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정치를 좌우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사람보다는 그가 속한 집단을 일단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저는 시스템이 이제 좀 만들어져야 된다. 정치는 나하고 상관없어. 정치는 뭐 나의 일상생활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춰 실제로 지난 5년 부동산 문제 겪어보시면 실제 모든 게 다 내 삶과 관련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치를 잘못 뽑아놓으면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인들을 이제부터 키워야 된다. 그 키운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정당이라는 조직이 혐오스러운 조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조직이다라는 걸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이 어려서부터 정당 생활을 해서 거기서 키워온 정치 지도자로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좀 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인재 육성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들이 예를 들어서 구의원에 나가고 시의원에 나가고 그런 속에서 단련이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정치에 나오고 이런 방식의 어떤 정치 루트를 밟으면 갑자기 청와대 갔다가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능력 없는 사람이 갑자기 뭐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 정리가 전혀 안 된 사람이 또 자기 부인이 정리가 이게 안 된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 나오고 이런 현상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네. 자세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다양한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